안녕하세요. 운상고 학생 여러분, 졸업생 선배님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운터뷰. 오늘 그 7번째를 장식할 주인공으로 우리 운상고 2, 3학년들은 절대 모를 수 없는 정말 유명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선배님,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4기 학생회장을 마치고 이제 작년에 갓 졸업한 현재 비읍 예대를 다니고 있는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 20살 강예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운상고를 졸업하고 실제로 대학교를 다녀보니 어떠신가요? 우리가 늘 상상하고 동경하는 그 멋진 캠퍼스 라이프 마음껏 즐기고 계신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은데요. 그래도 약간 압축을 해서 하자면 제가 섭외를 받을 때 내가 이런 데를 나가도 될까? 내가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런 데 나가도 될까? 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도은이가 학생들에게 희망적인 것만 보여주지 말고 현실적인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 라는 말을 해서 저도 그래 나도 여러분들 똑바로 안 하면 저처럼 됩니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온 건데요. 제가 현재 학교를 바꾸려고 관수 준비 중이에요.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캠퍼스 라이프를 할 것도 없고 저희 학교는 특히나 이제 서울 쪽으로 이제 다니다 보니까 학교 캠퍼스가 크지도 않고 그냥 건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축제도 없고 뭐 학식도 없고 저는 뭐 즐거울 게 없어요. CC도 없고 과팅도 없고 그래서 네, 되게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운다는 그런 거 그리고 음악적으로 더 크게 활동할 수 있어서 되게 즐거운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되게 대학교 생활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아쉬운 캠퍼스 라이프지만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러 와주신 선배님. 자, 그러면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은 무대를 뒤집어 놓는 멋진 보컬 전공생이 되셨지만 사실 운상고 시절 선배님 하면 14기 전교회장 이야기를 절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당시 선배님은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셨나요? 저는 애초에 원래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고 특히 선생님들 막 따라다니는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고 이런저런 활동을 되게 관심 있게 해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활발하게 학교 생활을 한 스타일인데 그래서 1학년 때 이제 학생회를 들어가서 2학년 때 학생회 활동도 하고 3학년 때 이제 반장도 하면서 약간 알찬 학교 생활을 보낸 그런 타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로 선택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사실 학과 선택이라는 게 앞으로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잖아요. 수많은 길 중에서 특별히 실용음악과 보컬로 가겠다고 마음먹게 된 결정적인 계기나 순간이 있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애초에 원래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실용음악과랑은 좀 거리가 먼 간호 계열 쪽으로 이제 대학교를 가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학생회도 들어가고 뭐 간호 수업도 듣고 생기부도 그런 식으로 막 꾸몄는데 이게 2학년 후반쯤 되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살면 뭔가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살짝 갖게 된 것도 있고 약간 이제 저희 운상고가 예체능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활동들이나 그런 무대들을 보면서 되게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벌써부터 선배님의 멋진 조언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입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선배님이 지원하셨던 대학교 라인업이 궁금합니다. 실기 비중은 몇 %였는지 그리고 당시 성적과 최종 합격 여부까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정시로 이제 학교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운상고는 이제 다들 수시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시 카드가 6장이 아니라 거의 무한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시 때 학교를 갈 줄 알고 수시 때 모든 학교를 다 넣었어요. 지금 찾아보니까 학교가 12곳을 수시 1차 때 넣었는데 거기가 너무 많아요. 일단 경기, 중앙, 국제, 정화, 백석, 서울예대, 서경대, 한양대, 홍익대, 호원대, 동아방송예대를 넣었는데 거의 다 그냥 다 떨어졌죠.
다 떨어지고 경기대학교가 1차 붙어서 2차도 보러 갔었고요. 이제 정화랑 백석 같은 경우에 이제 예비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시 2차가 또 있어요. 수시 2차는 백석, 국제, 정화 이렇게 세 곳을 썼는데 정말 아쉽게도 국제에서는 1차 영상에서 떨어지고 정화는 예비를 받았습니다. 근데 붙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시 때 제가 학교를 간 정시 때 이제 몇 개야? 7개를 또 썼네요.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한양여대, 백석예대, 숭의여대, 정화예대, 동아방송예대, 김포대, 백제예대를 썼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곳이 붙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가깝고 이제 기악 파트가 있고 그나마 나은 학교 비읍예대 골라서 갔습니다.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과거에 제가 어리석은 제가 어떻게 실용음악인데 탐구를 보겠나 하고 탐구는 선택 과목이에요. 탐구는 선택을 안 하면 5,000원 덜 들고 수능 원서 접수를 할 수 있고 5,000원을 더 내고 탐구를 2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탐구를 선택을 안 한 거예요. 근데 탐구를 선택을 하셔야 이제 4년제 대학교에 지원을 하실 수 있다. 저는 탐구를 선택을 안 하고 5,000원을 아끼고 그냥 전문대만 쓰게 됐다. 네, 그러면 선배님의 입시곡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네. 저는 수시랑 정시랑 입시곡을 다르게 가져가는데 수시 때는 제가 생각하는 실용음악과스러운 제가 좋아하는 그런 장르의 곡을 준비를 했었고 정시 때는 제가 잘하는 거 약간 저한테 맞춰진 제가 해야만 하는 그런 장르를 가져갔었는데 수시 때는 이제 현진영의 소리쳐봐라는 곡이랑 이제 어떤 일본 가수의 Everybody Everywhere이라는 약간 재즈를 가져갔었고요. 그리고 정시 때는 아델의 One and Only 그리고 가요곡으로는 그 나비의 루프탑이라는 곡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서브곡은 총 몇 곡을 준비하셨고 메인곡과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원래 제가 쓴 학교 라인업들을 보면은 곡이 진짜 2차까지 보면 곡을 한 5개 정도 준비를 해가야 되는 그런 학교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떨어졌기 때문에 곡은 그냥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곡씩이 끝이었고요. 서브곡은 그냥 그 학교에서 뭔가 선호하는 그런 약간 어떤 학교는 재즈를 좋아한다더라 하면 재즈곡을 메인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한 개를 서브로 가져가는 그런 선택을 하긴 했었고요. 그래도 그 외에도 제가 그동안 레슨하면서 받았던 곡들 중에 그나마 나았던 거 그거를 약간 이제 할 마음가짐을 이제 할 거라는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긴 했지만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서브곡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 이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수시 때의 두 곡은 차이점이 거의 없어요. 그냥 재즈스럽고 신나고 약간 리드미컬한 그래서 제가 떨어졌겠죠. 아무튼 그렇게 했고요. 정시 때는 이제 팝 발라드 약간 이제 뭔가 이렇게 저의 발성적인 그런 장점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을 준비를 했었고 이제 서브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요 이제 루프탑이라는 곡은 약간 리드미컬한 R&B를 가져갔었습니다. 선배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선배님의 입시곡들 중에서 가장 자신이 있으신 곡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은 수시 때 불렀던 곡 하나랑 정시 때 불렀던 곡 하나 약간 다른 느낌을 약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시 때는 이제 소리쳐봐가 이제 소리쳐봐 말해봐 내 곁에 사비두비두비 다바두비두밥 I just want you to bring me down 막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 같고 약간 근데 음이 약간 좀 나갔어요. 제가 처음 노래 부르는 거라서. 그리고 정시 때 이제 아델 곡은 You never know if you never try to forgive your past and simply be mine.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을 가져왔습니다. 네.
네, 선배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선배님께서는 보컬의 테크닉과 감정 전달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뭔가 테크닉과 감정 이 둘 중에 하나를 너가 잘할 수 있는 걸 골라라 하면 저는 테크닉적인 부분일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냥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감정이 없으면 테크닉이 아무리 많아도 약간 로봇이 부르는 것 같다는 평을 받을 거고요. 감정이 좋아도 테크닉적인 게 없으면 노래가 재미가 없다. 노래를 못한다라고 일반인 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둘 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시창 시험은 평소에 어떻게 대비하셨을까요? 거의 제가 따로 준비는 안 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시창청음이라는 과목 들으면서 약간 저도 모르는 새에 준비가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다른 학생들보다 잘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피아노도 제가 잠깐 배웠어가지고 그러면서 시창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고 그리고 약간 문제집을 이제 그 일산오빠 시창청음 그거 있거든요. 그거랑 이제 일산오빠 기초음악이론 그거랑 이제 파란색 재즈 화성학이 있어요. 그거 풀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시하실 때 목 관리는 어떻게 하셨었나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사실 수시 때는 연습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목이 어떻게 상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이제 정시 때 막 이렇게 피곤하게 다니면서 막 하루에 4시간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목이 실제로 정말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정시 시험 볼 때쯤에 거의 끝나갈 때쯤에는 실제로 성대결절이 걸려가지고 한동안 노래를 이제 못 부르고 말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느끼는 건 일단 평소에 말을 하면 안 된다. 일단 최대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일단 속삭이는 것도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도 안 돼요. 제가 실제로 목이 진짜 안 좋았을 때 하루에 1시간, 2시간만 말해도 목이 금방 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문제가 많군 생각을 하고 목 관리는 거의 물 많이 마시기? 그냥 다들 하는 말이지만 물 많이 마시고 네, 되게 말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잘 때 창문을 열고 자면 안 된다? 네. 근데 지금은 더워서 열어놓긴 하는데 선풍기랑 에어컨 잘 안 쓰고 히터도 거의 안 써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이게 일반 마스크도 있지만은 그 습식 마스크라고 있어요. 그게 확실히 좋긴 해요. 근데 좀 비싸서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랑 그리고 제가 했던 거는 그 네뷸라이저라고 있거든요. 네뷸라이저. 이거 있는데 이것도 가져왔는데 지금은 요즘은 잘 안 써서 하지만 얘 그 이비인후과 가면은 여기다가 이거 넣고 이거 아닌데?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네뷸라이저 좋으니까 목 안 좋으신 분들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목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술이랑 담배도 굉장히 목에 안 좋은 그건데 저희 근데 이제 예체능 하시는 분들이 담배를 되게 많이 피세요. 저희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만 되면 나가가지고 그 흡연구역이 진짜 많거든요, 사람들. 근데 이제 뭐 허스키해지기 위해서 담배를 일부러 핀다, 뭐 목을 긁기 위해서 일부러 핀다라는 말도 있긴 한데 이게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일단 자신의 이제 솔직히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담배 피는 거 약간 직업 정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그냥 하면 안 돼. 약간 안 좋은 건 일단 멀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러면 본 질문을 마치고 Q&A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기는 노래뿐만이 아니라 첫인상도 정말 중요한데요. 시험 당일 의상과 헤어, 메이크업은 어떤 컨셉으로 준비하셨을까요? 네. 일단은 저도 원래는 몰랐어요. 이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이 헤어 메이크업이 중요하다는 걸 몰라서 수시 때는 그냥 최대한 교수님들 눈에 튀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수시 때 망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수시 때 제가 진짜 튀어 보이고 약간 스타일에 맞는 그냥 대충 입고 갔어요.
그냥 주황색, 빨간색, 눈에 잘 띄는 거, 약간 조금이라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색깔? 뭐 그런 쪽으로 가져가서 입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떨어졌고요. 이제 정시 때는 그 곡 분위기에 맞춰서 가져갔어요. 그 곡이 이제 발라드다 보니까 뭔가 성숙해 보여야 되고 뭔가 되게 발라드 부를 것 같다. 딱 봐도 발라드 부를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야 돼서 저는 원래 초등학교 이후에 앞머리를 이제 깐 적이 없는데 이제 앞머리를 내리면 아무래도 약간 조금 어려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앞머리도 까고 그때 당시에 단발에 약간 펌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 성숙한 분위기랑 안 맞아서 머리 약간 피고 이제 붙임머리까지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옷은 이제 약간 롱 스커트에 약간 보헤미안 스타일 그런 쪽으로 가져갔었던 것 같아요. 사실 실기라는 게 완벽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맞아요. 혹시 선배님도 실제 시험장에서 아찔했던 실수를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기억나는 건 제가 정시 때 이제 한양여대를 갔는데 되게 긴장이 안 됐거든요. 긴장이 안 돼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봤어요. 근데 노래를 부르다가 너무 편했는지 중간에 노래 부르다가 헛기침이 나온 거예요. 노래 부르다가 하고 하다가 갑자기 노래 딱 갑자기 끊기고 약간 당황스러워서 교수님 이렇게 눈치 보면서 다시 불렀는데 그래도 이렇게 실수를 하셔도 지금 정말 어이없는 실수를 하셔도 그냥 그 실수를 안 했다는 듯이 넘어가시면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압박 질문이나 날카로운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어느 한 곳에서 교수님께서 이 학원 선생님과 교수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그럴 때 약간 빠르게 생각을 해냈던 게 저는 대학교를 시험을 보러 온 거니까 교수님들한테 약간 좀 겸손하면서 싸바싸바를 약간 좀 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이제 약간 좀 저는 학원 정말 좋아하지만 학원을 약간 낮추면서 교수님들이 조금 올려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약간 학원들은 이 학생의 입시라는 그 틀에 맞춰서 그냥 공장처럼 꾸며내는 곳이지만 교수님들은 학생들 안에 본연의 색을 끌어내서 학생들을 진정 아티스트로 키우시는 분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잘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촬영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인터뷰의 마지막 코너 Q&A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상고 졸업생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진행했는데요. 많은 질문 중에서도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몇 가지를 선배님께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배님이 생각하시는 요즘 실용음악과 입시에서 선호하는 보컬 스타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냥 분석을 하기로는 유튜브 영상 같은 걸로 분석을 많이 하는데 합격자 영상 같은 거 거기에서 보기에 요즘은 R&B나 이제 기세로 끌고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액팅적인 부분에서 뭔가 퍼포먼스적으로 더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사람들이 그것만 잘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R&B만 잘해서 붙은 게 아니라 만약에 그 곡을 잘했으면 이번에 발라드 한번 불러보세요. 재즈 한번 불러보세요. 라고 추가곡을 받고 결국엔 합격을 한 거라서 뭔가 스타일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붙었다. 하지만 기세가 좋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제가 학교인지 학원에서인지 어디서 들었는데 현재 노래 잘하는 사람은 이미 널리고 깔렸으니 지금은 이제 무대 매너, 뭐 스타일, 개성, 뭐 기세 이런 거를 많이 본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네. 네. 근데 섣불리 말씀을 드리긴 어렵다는 점 제가. 네. 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음악을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선배님께서는 이런 번아웃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멘탈적으로 흔들릴 때 저도 사실 실기를 이제 보기 시작할 때 아니면 수시에서 다 떨어졌을 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냥
다른 학과를 지원을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는데 솔직히 제가 다른 학과에 간다 해도 저는 다시 노래를 부를 것 같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음악을 다시 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너가 음악을 노래 안 하는 거를 할 수 있냐? 너 노래 포기할 수 있냐? 라고 말을 했을 때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겨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왔을 때 갓 올라왔을 때 음악을 안 하겠다라고 굳게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동아리도 메인비 한번 오디션이라도 봐봐라 라고 얘기가 들어왔었지만 아니요 저는 의학윤리 갈 거예요 선배 이러고 실제로 안 보고 그 2학년 때 선택 과목도 음악이랑 미술을 선택하잖아요. 저는 일부러 음악 선택 안 하고 미술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음악을 진짜 제가 실제로 끌어내니까 뭔가 사는 게 아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실제로 음악이 없는 내가 노래를 안 하는 그거를 실제로 겪고 나니까 오히려 번아웃이 와도 조금 더 덜 힘들게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질문에 정성껏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이제 선배님을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저희 운터뷰와 함께하며 주인공으로 활약해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일단 이게 뭐라고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올해 안에 끝낸다라는 마인드로 여러분들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입시는 긴 레이스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페이스 유지하면서 여러분들 꿈 잘 이뤄내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대학교를 갔는지 안 갔는지 너무 궁금해 하셨을 텐데 선생님 대학교를 가긴 갔습니다. 선생님 정말 보고 싶고요. 저희 학생의 친구들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여러분들 열심히 졸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운상고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조언 한마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제가 공부는 못해서 공부 쪽으로 해드릴 말은 없고 제가 느꼈던 바로는 약간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뭔가 학교가 조금 그립기는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생활을 조금 더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급식도 꼭 드셨으면 좋겠고 약간 힘들지 않고 조금 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좋은 말씀 나눠주신 예진 선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배님의 캠퍼스 생활과 그 이후의 앞날에도 행복한 꽃길만 가득하시길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 운터뷰 어떠셨나요? 운상고 학생분들께 저희의 영상이 열정을 불어넣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에서 더 다루지 못한 내용이나 선배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영상 본문에 기재된 인스타그램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저희 운상고 채널을 구독하시면 예진 선배님을 비롯해 다양한 학과에 진학하신 선배님들 인터뷰를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운터뷰 진행을 맡은 MC 하율과 게스트 강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